인천 세관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세관 직원이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 아, 오늘은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집니다. 네.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사건. 와. 오늘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출신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마약 사범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잡은 검찰 출신 한 분을 저희가 또 모십니다. 이분은요, 공공의 적투 영화 알죠? 알죠? 거기에 그 주인공 강철중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래요? 예. 우와. 김희준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눈빛이 약간 무서워. 그렇습니다. 매섭습니다. 네. 그 실제로 마약 사범들 어마어마하게 때려잡으셨죠? 네, 이제 검찰에 제가 22년 근무했는데요. 와. 주로 이제 강력부에 근무를 하면서 조직범죄하고 마약범죄 수사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뭐 제가 했던 사건들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예를 드라마로도 들면요? 만들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 한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아, 드라마가 수리남. 네. 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사건도 뭐 제가 했던 사건을 그 드라마도 제가 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아, 있는데 예. 집으로 가는 길. 네, 그것도 사실 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 전도연 씨 나왔던 네,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마약이 주제니까요.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그 물뽕이라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버닝썬 사건 터졌을 네.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물뽕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네. 제가 98년도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를 할 때 그걸 최초로 적발을 해가지고 어. 미국에까지 감정을 보내서 네. 그게 GHB라는 것을 밝혀냈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마약류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뭐 등재를 시켰고요. 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프로포폴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 네. 최초로 수사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와.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제가 신종 마약으로 지정을 시킨 게 응. 한 2개 정도 있고요. 응. 그다음에 흑사의 마약 사건이라든가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든가 뭐 화이트 칼라 마약 사건이라든가 그런 마약 사건들을 운이 좋아가지고 사건 보기에 있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와, 아니 그 우리 검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약 쪽으로 특화되신 거예요? 마약 쪽으로만 특화된 게 아니고요. 네. 뭐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조직범죄 아. 사건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제가 했던 이 마약 사건들이 나중에 이슈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전문으로만.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살짝 좀 묻혀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사건입니다. 한때 저희도 많이 다뤘던 아, 사건인데 네.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사건 이게 조금 지난 사건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을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이란 그 형사과장이 수사를 해서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니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졌죠. 네. 말하자면 외압 의혹이라든가 뭐 영장이 반려된다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걸 담당했던 담당자가 어디론가 튕겨져 나가는 그리고 수사팀도 공중분해되는 그런 사건. 근데 좀 이따 이제 의원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그 정도 규모의 마약은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의 마약이 들어오게 된 그 과정에서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에 이제 그거를 무슨 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관을 통해 들어오게 됐다는 아, 이게 무슨 사건인지 도대체 이게 분명히 해명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자세히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간략하게 예. 아, 일단은 그러면 우리 검사님한테 그거 하나만 좀 네네네. 여쭤볼게요. 이게 그 보니까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세관을 통해서 들여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111kg입니다. 요게 이제 액수로 보면 한 3,500억 원 예, 예. 수준인데 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 일회 투약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390만 명, 4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세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게 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네. 사실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마약 수사로 아주 유명세를 떨친 우리 검사님도 이 정도 사건의 규모를 해결한 적은 없으시죠? 규모가 굉장히 큰 사건들 여러 개 했었는데 사실 네. 100km가 넘어가는 사건을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야. 아니 근데 이거를 이게 수사를 덮였어. 최선을 다했던 백혜룡은 네. 완전히 그냥 좌천되고 지금 네.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직접 통화를 했는데 누구랑이요? 당사자랑 백혜룡. 네. 네네.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요. 아유. 왜냐 자신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유, 내가 무슨 되게 나쁜 짓 한 것처럼 갑자기 맞아. 튕겨 나가고 네. 자기 부하들은 다 뿔뿔이 이게 뭐냐 국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라고 네네.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일종의 탄압을 받았던 건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공보규칙. 공보 이게 규칙이 뭐예요? 아니, 기자들 전화를 열심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경찰청에다가 네. 최근 3년 내에 이런 종류로 징계받은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단 한 명도. 아, 그러니까 수사팀장이니까 당연히 기자분들이 전화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우리 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대급 수사 실적이니까 자랑해야죠. 네. 알려야 되는 홍보 네. 담당자예요. 그게 전화를 잘 받았다 그런 걸 핑계로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징계 불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 의혹이 도드라지게 된 거고요. 네. 지금은 수사팀장에서 쫓겨나서 네. 파출소에 가야 계세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수사와는 전혀 뭐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수사팀도 다시 재구성은 돼 있긴 합니다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저는 일단은 이게 지금 111kg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검사님 이 마약 수사로 유명세를 떨친 검사님도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네. 그 정도의 규모인데 네. 이게 몰래 들여온 게 아니라 세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당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아주 고약한 지점이라고 잠깐만. 봅니다.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이게 사람 조금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 들어온 거예요? 같은데요. 이게 기존의 마약 사건과 달리 이제 검사님이 해오셨던 사건과 달리 굉장히 도발적이고 과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네. 어떻게 과감했냐면 제가 소품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1kg, 1kg. 필로폰 1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말레이시아 마약 참고로 밀가루입니다. 그렇죠. 네. 필로폰 같은 여기 다 그냥 아.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범들이 이런 걸 4개를 몸에 부착하고 온 거예요. 아이 말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테이프로 칭칭 감은 거예요. 와. 지금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네. 지퍼팩에다가 지금 지퍼백에다가 밀가루가 들어있는데 1kg짜리 이걸 몸에다가 4개를 부착하고 온 거예요. 6명이서. 그래 되게 뚱뚱해 보일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이게 겨울철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턴 외투를 쓰고 어떤 범죄자는 워낙 테이프로 칭칭 감아놔가지고 피까지 흘렀대요. 피가 안 통하. 피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렇지. 여기까지 한 10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공항으로 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걸 4개를 부착해서 들고 오는 정말 대범한 짓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이게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4개를 쥐고 왔다면 아. 단순한 몸수색만 해도 걸리지 않아요. 그럴 것 당연하죠. 같은데. 육안으로도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지. 육안으로도 이렇게 바로 걸리지. 바바리 코트를 입어도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소리였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여기서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근데 검사님도 이런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이게 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어떤 배를 통해서 말이야 이게 항구를 벗어난 이게 뭐 몰래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몸 속에
몸 안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 콘돔 삼켜서 예, 삼켜가지고 이게 몸 안에 몸 속으로 숨겨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 이거 몸에 착용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금방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근데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적발되지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건 적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 않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죠, 예, 검사님. 예. 네.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데도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네. 가지고 들어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의 수사 기록을 보면요, 이분들이 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게 불안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모였답니다. 서로 각자 6명이 다 몰라요. 몰라서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라는 거예요. 오. 근데 문제는 인천 세관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세관 직원이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 쉽게 말하면 보통 게이트가 나오면 출국 게이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게이트로 쭉 나오는데 세관 직원이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일로 나오세요라고 해서 다른 통로를 열어줬대요. 와. 이거 수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에 와.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 영화가 아니고. 네. 네. 정상적인 통로로 갔으면 거기에 이제 검색하시는 분도 있고 몸수색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 뭐 마약견도 있고 있죠. 마약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세관 직원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옆에 게이트 쉬고 있던 당시에 운영을 하지 않던 게이트를 열어서 일로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빼준 거잖아. 당연하죠. 오. 이거 뭐 유착이 돼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더구나 이 사건의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전에 이미 알림이라든가 아피스 같은 공항에 그 정보 시스템 입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약 우범자로 해가지고 우범자로. 입력되고 나서도 계속 뚫렸거든요. 네. 네. 보면은 2023년도 2월 15일 날 알림이라는 전산 시스템 입력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근데 2월 22일하고 2월 24일 날 뚫려요. 그냥 들어옵니다. 야. 왜냐하면 거기 입력이 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세관 수사관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 사람들 근거를 해야 돼요. 네. 근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7월 5일 날 또 뚫려요. 아피스에 입력이 돼 있는데 네. 7월 5일 날 뚫렸는데 그때는 검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그냥 아무런 세관의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세관이나 검찰이나 이 사람들의 의견은 좀 이게 엇갈립니다. 네. 예, 세관에서는 몸 탐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사람들은 들어온 그 마약 범죄자들은 전혀 세관에서 몸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몸수색을 했다면은 몸에 착용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게 뭐 적발이 안 아유, 되는 거짓말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만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안내해줬던 세관 있잖아요. 그 네. 사람 조사했어요? 조사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범죄자들이 특정을 했습니다. 여러 세관 직원을? 세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으면 저 중에서 2번입니다라고 특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고 미진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검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문 용어로 알림이라는 거하고 아피스라는 게 있는데 알림이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만약에 체육 네. 이라는 분이 마약사범으로 오신대 그럼 알림이에 등록하는 거면 네. 체육 씨가 세관을 들어올 때 문자가 통보되는 거예요. 주요한 담당자한테. 사람들한테 세관 직원들한테 세관 야, 체육 직원. 떴어 어. 문자가 뜨는 거고 네. 아피스라는 건 아피스에 등록되면 체육이 떴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에 체육 떴다 이거 다 뜨는 거예요. 빨간 빨간불 이렇게 빨간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번 인천세관 마약 사건 의혹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아피스로 등록하면 바로 이건 블랙이잖아요. 네. 등록을 늦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일 날 확인을 했다. 마약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확인을 했다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보름 있다가 하는 겁니다. 아. 그 틈을 벌어준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바로 아피스에 등록을 안 했냐? 니네가 등록했으면 막았을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한국을 돌아다녀서 제 상선을 잡으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선. 검찰의 주장이죠. 그게. 아니죠. 그 세관이 말한 세관의 거예요? 주장이에요. 세관의 주장.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면 이해하죠.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아, 세관은 수사 지휘권이 없죠. 없는데. 세관은 그냥 특사경이기 때문에 어. 아피스로 뜨면 바로 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그걸 뭐 이렇게 제 상선이 어떤지 제 체육이 가서 누구 만나는지 보고 잡아야지. 이게 그럴 책임도 없고 그럴 범위가 권한도 아니에요. 없고. 네. 세관 입국하는 단계에서 이게 수사 권한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추적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밖에까지 식으로 나가면서 수사할 답변을 권한은 한 없거든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그렇게 빠져나갔고. 네네. 그렇게 둘러댄 둘러댄 거지.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검사님 말씀처럼 7월 달에도 한번 구멍이 나고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2023년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12번에 거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이 이런 걸 들어온 거예요. 와. 12번. 그중에 2번이 적발된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두세 번이. 그럼 나머지 마약은 놓친 거죠. 놓친 바로 거예요? 잡았어야 되는 건데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잡혔냐? 백혜룡 수사팀이 네. 마약에 취한 사람, 마약 사범을 조사하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상선 수사를 하는 거죠. 상선 수사하다가. 근데 아. 백혜령 팀은 마약 전문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약 수사팀도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마약 사범을 보고 어떻게든 타고 올라가서 그 수공업적으로 했죠. 대단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마약 해야 하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걸 해야 될 사람은 왜 안 했을까요? 아.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백혜령 경정도 당연히 해야지. 타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약 그 기록이 있으면은 마약 전문 마약 팀이나 마약 했어야죠. 그렇죠. 그럼 그게 해명이 필요하죠. 아. 이 백희룡 경정은 대단한 성과를 낸 거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대단하네. 네. 근데 그 성과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마약 수사를 해라고 네. 국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그치. 한 거죠. 네. 근데 왜 지금 이 꼴이 당했냐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청장도 백혜룡 수사팀의 그 실적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했죠. 칭찬해요. 아우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 때리고 자천시켜. 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근데 백혜룡 수사팀에 근거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이미 세관이나 검찰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네. 2월 27일 날 근거된 선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고 또 2월 27일 날 입국했을 때 자기들이 저지른 마약 범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게 여죄들도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진술서가 거기에 대한 있죠. 수사가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때 당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2023년 7월에 뚫렸을 때 공범들이 부인하고 있었고 자백밖에 없어서 못 잡아넣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마약 사건은 자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 타고 올라가야 되죠. 네. 이게 사실 자백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종류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은 네. 일단 본인이 이게 자백한 그 내용의 그 일시에 우리나라 입국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그 부두막에 어떤 수첩이 발견이 됐는데 그 수첩에도 보면은 그 공범들의 인적 사항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아, 이 수첩에. 보강 증거라는 것은 나중에 직접적인 증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자백만 있었고 나머지 공범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뭐 수사를 더 진척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9월 5일 날 2023년도 9월 5일 날 전혀 마약 수사팀이 아닌 일반 수사팀에 있는 백계룡 경정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해 가지고 전모를 밝히게 된 겁니다. 밝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이것을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뜨끔한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겠죠. 백혜령이라고는 소심한 그들 의미로 듣보잡이 갑자기 마약사 성과를 내버렸는데 그럼 이걸 해야 될 사람은 뭐 했냐고 질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외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2023년 9월 5일 날 예, 예. 방금 군사님 말씀처럼 백혜룡 수사팀이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으면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경찰 역대급 수사 실적을 거뒀으니 아, 그럼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기자회견 전날 영등포 서장이 백혜룡 수사팀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용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그거죠. 그 용산이죠. 네, 그 용산이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용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미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수사 외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대통령실로 영전했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김천수라는 사람이
같이 압수수색할 때 있었어요. 네. 수사를 같이 했어요. 어머. 백혜령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사람은 같이 수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뭐 네.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서 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독식하려고 이걸 팽시켰나? 그럼 너무 치사하고. 그건 아니고. 네, 그건 맞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외압이 뭐냐고 하면 이 수사 개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백혜룡 수사팀에 연락을 하죠.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죠. 아니, 왜냐면 수사 개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네. 등장을 해서 야 인천세관을 좀 빼줘. 인천세관은 빼줘. 생뚱맞은 사람입니다. 인천세관은 그 빼주면 안 그게 다 되겠니? 녹취록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혜룡 팀장 이거 뭐야? 갑자기 용산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지. 경찰 고위 간부는 전화해서 인천세관을 빼달라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외압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야 영등포소 수사를 잘했잖아요. 역대급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첩하겠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요. 갑자기. 야 수사 그만해. 우리가 가져가서 할게. 여기서 이첩이란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뺏어가는 네, 거, 회수해가는 쪽 거지. 빨아먹겠다는 소리인데 네. 그걸 서울청 형사과장이 그래는 하니까 알죠. 이건 아닌데라고 알죠. 네. 그때 수사부장이 김봉식입니다. 지금의 김봉식. 네, 네. 서울청. 네, 서울청장. 네. 숟가락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숟가락을 가져가겠다는 가져가겠다는 거죠. 밥그릇을 아예 거죠. 가져가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네. 백혜룡 팀장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서울청에서 가져갔던 걸 다시 돌려줍니다. 영등포소로. 네. 백혜룡 계속해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9월 초순에 이런 사단이 나오고 10월 중하순까지 이게 이런 사단이 계속 반복되고 수사팀 해체됐다 다시 꾸렸다라고 하면서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백혜룡은 경정은 파출소로 좌천시켜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말레이시아 조직 애들은 이미 튈 대로 다 튄 거죠. 지금 여기 핵심 그것도 그렇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마약 사건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 수사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것도 계속 수사를 했으면은 이게 더 큰 조직과 더 큰 이게 중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압이 발생을 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지금 이- 밝혀진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네, 이게 저기 외압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사실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그럼 본류인 이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게 없나요? 사실상 전혀 이어지는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것도 야 그것도 일단 문제네. 네. 진짜 큰 문제네. 지금 아,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백혜령이 쓰레기가 된 거죠. 그렇죠. 백혜령에 대한 인신 공격. 네. 개인적으로 이 튀는 놈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튀는 놈이다. 그러니까 튀는 것 때문에 조직에 적응 못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그게 확 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모멸감도 많이 느꼈고 이거는 내가 할 걸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지 사는 그 수치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네. 그럼 우리 검사님 네. 이거는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후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건 사실 마약 수사라는 것은 상선과 하선으로 연결되는 수사인데 이게 계속 타고 올라가거나 타고 내려가면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수사는 사실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수사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냥 중단된 느낌이에요. 지금 밝혀진 것 자체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아니 그럼 그 배우가 원래 이제 마약 사건의 배우는 뭐 범죄 조직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마약 수사의 배우는 혹시 공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권력. 공권력이 뭐 주범은 아니겠지만은 유착돼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유착. 예. 일단 첫 번째 왜 관세청에서 와서 그 기자회견 발표를 좀 말아달라 아니 조금 줄여달라 뭐 어쨌든 그걸 왔느냐 여기부터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핵심적으로 부분은 뭔가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낼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축소하는 느낌으로 담당자가 오고 뭐 과장이 오고 계속 와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작점이죠. 저희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이게 안 밝혀졌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부가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직 전체가 나서가 조직 전체가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관세청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마약 사업을 많이 잡았고 계세요. 근데 의심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을 안내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세청장이 6개월 만에 핸드폰을 3번 바꿔요. 어머. 예를 든다면 네.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 그런데 관세청이 전체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법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더 추가적으로 그렇죠. 확인을 못하는 형국. 근데 그 네. 과정에서 나온 게 검찰이 영장을 발려했다.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반려하지 않고 바로 했으면은 관세청장 그러니까 거기 관련돼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했으면은 모레도 진실을 밝혀냈는데 맞아요. 네. 왜 계속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 그렇죠. 얘기죠. 네. 핵심은. 사건 당시 사건 당일에 CCTV에 대한 그 영장 이런 것들을 뭐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6번이나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가 네, 있을 그 정말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국가 조직이 세관, 경찰, 검찰 막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마약 조직의 배후 세력과 수사 외압의 세력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 그렇진 좀 않을까요? 애매하면 아, 그건 아닐까요? 그건 너무나도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우연히 부딪혔다. 말하자면은 근데 그것도 웃긴 거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네. 그거를 여자 몇 이렇게 붙여갖고 들어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 그게 아이, 그 말이 안 돼. 자기들이 이게 손실이 엄청나잖아. 아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에 그러면은 수십억입니다. 이 하나에 아, 수십억. 이게, 이게 수십억이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붙였다는 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가? 최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종호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금 이렇게 연루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예, 이름이 주범으로 거론됐다. 돼 있으니까요. 이종호고 이름이 네. 여기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은 있다. 네. 그래서 세관, 경찰, 검찰,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잖아요. 분명하게.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이 어딘지가 안 잡히는 거죠. 아, 미치겠네, 진짜. 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원들이 네. 몸에 차고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게 모의하거나 공모되지 않고는 저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대담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당초부터 계획된 범죄였다. 네. 뭔가 공권력하고 유착이 돼 있는 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자, 것 그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뭐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세관하고 유착이 돼 있다고 쳐요. 마약 조직범들이랑 세관의 일부 공무원들이랑 일부 예. 공무원이 유착이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발각을 했어요. 그럼 이 수사를 무마시킬 만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네. 세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약 조직의 배후 세력과 수사 무마의 세력이 동일할 가능성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동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 최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외압의 배후와 네. 마약이 밀수의 배후가 같다 그러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죠. 아, 뒤집어지죠.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근데 상상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당사자도 설명을 백희룡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세관 직원들도 특정을 했고, 그런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또 그 부분이 막히고, 그걸 막은 것 같은 사람은 영전하고, 이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약 수사 이 본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압 수사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거예요. 상설특검. 이거 특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동력을 잃어버렸고 백혜룡 수사팀은 그리고 검찰도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세관 조직, 관세청 조직도 조직적으로 이 부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검밖엔 답이 없다. 상설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의논이 끝난 상태고요. 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럼 이 건 역시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건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근데 마약 사범 잡겠다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건 정쟁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검사님. 네.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님이 특검이면 이 수사하는 거는 막 까다롭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은데 아 쉽지 않아요. 예, 쉽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아니면 외압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외압 수사를 밝히기가 좀 만만치는 않겠죠. 아 외압 쪽이. 예. 아. 근데 뭐 수사를 열심히 하면은 네. 전모를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의지만 있다면은 뭐 맞습니다. 어렵더라도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뭐 특검을 잘 임명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네. 검사님이 하시죠. 아니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이게 뭔가 큰 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맞잖아요.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사실은. 보이잖아요. 네. 아니 그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에 걸쳐서 공항을 통해서 몸에 착용을 하고 필로폰을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들어왔다. 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거.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권력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보시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세간의 문을 열어준 세력하고 지금 현재 이걸 누르는 세력하고 네.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생각이. 맞습니다. 예. 왜 가만히 계셨어요? 생각이 비슷하시네.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네.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이 사건이 경찰의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많이 꺾었습니다. 이 너무 사건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백혜령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느 경찰 마약 수사관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저렇게 했는데도 야 이건 좀 아닌데 느낌이. 그게 가장 나쁜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거잖아요. 마약수 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야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 수사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이제 거 잡으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단적인 예가 너무 안 좋은데. 국회 청문회를 할 때 백혜룡 경정 수사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야, 이거 해봐야 뭔 소리 있냐. 해봐야 다치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승진이라든가 어떤 보직에 있어서 별로 배려를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마약과 전쟁을 하면서 뭐 충분히 뭐 정부 차원에서 나중에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네. 막상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마약 수사라는 게 현장에서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그 사건 사고에 관련이 돼 있는 수사관들이 책임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어떤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는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 그러면 그 상설 특검에는 마약 수사 그 본류에 대한 건도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수사 외압으로 초점이 맞춰져 외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꼭 반드시 좀 이거 출범했으면 좋겠는데 상설 특검이.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잊지 못하는 게 백혜룡 경정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제복 입고 나오셨어요. 네. 제복 입으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럼요. 그리고 난 하지 않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잡았다. 근데 이게 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특검만큼은 제발 네. 최상목 대행도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요거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혜련 경정 사건은 저희 전심의 뉴스 인사이다에서 2번 모시고 특집으로 공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잊혀지셨을 테니까 먼저 시계열적으로 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5년 12월까지 이러한 장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계열 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른바 이제 세관 마약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입니다.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4kg씩을 몸에 두르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제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같은 해의 9월에는 이제 경찰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를 했고요. 11월에는 2차례 마약 운반책의 입국 과정을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직원 근무 일지 등을 통해서 마약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들을 이제 특정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그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로부터 수사를 막는 외압을 받았다는 그 폭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백혜룡 경정 본인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자천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내란을 획책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휘말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백혜련 경정 여러 가지 워딩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말은 검찰이 또 덮었다라고 하면서 대검에 심지어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백혜련 경정 발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제 나눠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김건희 씨 가족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백경정을 동부지검에 직접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후에 내부 갈등이 좀 커졌죠. 맞습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씨가 이제 파면이 되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경정을 직접 파견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합동수사팀 외에 별개의 수사팀을 꾸려서 백혜룡 팀이 지금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이 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관련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 조직이다. 그리고 수사를 하려는 그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결과 발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개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는데요. 일단 합수단은 경찰이 2023년 9월에 인천공항에서 실황 조사를 할 때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한 명이 공범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그냥 연기를 해라.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이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백혜룡 경정이 오히려 요 마약 밀수범들이 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도 이제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 지금 외압을 받았다는 시기, 그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를 한 이후에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그리고 경찰의 통화가 있었지 그 전까지는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택한 백혜룡인데, 야, 백혜룡 너무 용두삼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마약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이게 좀 백혜룡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확증 편향 아니냐, 이게 진짜 구체적 신체적 진실이 있는 거냐, 실체가 있는 사건이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를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파견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부지검이 뭐 공조를 안 해준다, 혹은 이제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뭐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시지만, 최소 지금 여러 이제 인원 충원과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했던 것이 여태까지 조금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나오는 거고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직접 얘기를 했던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 주장 속에 이제 불분명한 팩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지적이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수단과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두 가지 포인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마약 세관 그 연루 의혹 관련해서는 이 밀수범들의 주장이 다 허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허위를 바탕으로 이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백혜룡 경정이 실황 조사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 이제 현장 조사를 했던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그 중에서도 11월에 이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이 그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수사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기준과 검찰이 판단한 기준이 완벽하게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 말레이시아인들의 그 허위 약간 그 발언 공모 이런 부분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검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백혜룡 경정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임은정 지검장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반박을 했는데, 마약 밀수범에 속아놓고 하면서 거짓말에 속은 백혜룡이다, 이게 추측과 사실도 구별 못하냐라고 아예 임은정 지검장 작심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임은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전에 이제 공익신고자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든 점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이제 친분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동부지검에 인사가 나고 나서, 검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수사팀이 갖고 있는 자료들 혹은 이제 수사 의제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는 내용들도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게 미안할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 백혜룡 경정이 주장과 사실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서로 뭐 백혜룡 경정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백혜룡 경정이 추가적으로 이 의혹을 조금 입증해낼 만한 어떤 수사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백혜룡 경정이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백혜룡 고마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비판들도 있는데, 결국엔 구체적 성과는 지금 없고, 네, 구체적 성과도 없는데 너 뭐해? 아니 반대쪽에서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사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라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보입니다. 앞으로 추세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백혜룡 경정팀은 어제 이제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네.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지금 기관 6곳에 청구한 상황이고요.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백혜룡 경정 측이 그 팀이 이제 요청한 그런 영장이 기각이나 반려가 된다고 한다면 내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또한 지금에서 뭐 180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제 입장 또는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더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도 향후에 그 수사 결과가 완전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의 촉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관 마약 연료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나왔죠. 백혜룡 경정 증거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문정 검사장 추측과 사실도 구별 못하냐 반론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일단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백혜룡 경정 측인데 백혜룡 경정은 이제 수사관입니다. 예,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거대한 마약 밀수 범죄를 소신 있게 파헤치던 백혜룡 경정이 마주해야 했던 권력층의 조직적인 외압 정황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권 핵심부와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려는 수사팀장의 손발을 강제로 자르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그의 날카로운 폭로로 고스란히 확인된 거죠. 공익과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사법 권력이 도리어 범죄를 비호하고 성역을 구축하기 위해 정의로운 경찰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도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상 규명의 칼날을 더 매섭게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